노린재도 꽤 많이 붙어 있어요. 최근에 노린재가 많습니다. 예, 노린재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벌레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청벌레도 죽었고, 그리고 개미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는 청벌레, 여기는 청벌레도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약재를 맞고 움직임이 없어요. 노린재 죽은 거 보세요. 단 몇 초 만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여기는 고추, 가지, 오이, 그다음에 옥수수, 그리고 갖가지 텃밭작물을 키우고 있는 제 텃밭입니다. 요즘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각종 병과 해충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해지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서 이 총체벌레, 진딧물, 응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아마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노린재까지 작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총체벌레,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고추,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에는 총체벌레가 심각한 바이러스를 유발시킵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발병시키기 때문에 한번 감염된 그런 작물은 치료가 거의 어렵고요.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상품성이 저하되고 새로운 순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낙과가 되는 그런 나중에는 작물이 고사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제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선은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총체벌레 피해가 있는지 그것도 잠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진딧물입니다. 진딧물과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흡집을 하는데 특히 진딧물은 심각한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잎이 울퉁불퉁해지고 누렇게 되고 모양이 이상해지고 제대로 성장을 하지도 못하고 낙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벌레, 진딧물, 응애, 노린재까지 방제를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달리고 하면은 탄저병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탄저병도 함께 방제를 해줄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추를 심은 지 지금 2달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방제를 하고 이제 세 번째 끈 조금 있으면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제는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각종 병충해는 5월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토양 속에서 각종 병과 해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동을 보통 작물들이 하는데 이런 해충들도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올라와요. 그리고 병원균들이 날이 풀리면서 슬슬 알을 까고 나와 심각한 바이러스를 옮기는데요. 지금부터 서서히 심해지고요. 한 6월, 7월이 되면 밀도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꼭 지금 시기에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작물을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가지 토마토를 심은 지 2달째, 이제 이 오이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꽃도 잘 펴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각종 해충들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방제를 해줬는데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노랗게 조그만 게 진딧물이에요.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응애도 발생하는데 응애는 보이지 않지만 꼭 응애 방제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조그맣게 노란 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진딧물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요 꽃 안을 보시면은 총체벌레가 보이신다고 하시면은 꼭 방제를 해주세요. 꽃 안에 총체벌레가 흡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온 사이에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잎이 이렇게 비비 꼬이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원인은 주로 흡집 해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진딧물, 응애, 총체벌레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고요. 한쪽을 찝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주로 총체벌레에 의한 피해입니다. 특히 총체벌레는 새로운 잎과 요 꽃을 좋아해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가 를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흡집 해충이 주로 총체벌레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노린재도 꽤 많이 붙어 있어요. 최근에 노린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린재도 함께 방제를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작물의 병과 해충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고추, 토마토, 이런 오이, 그리고 각종 작물의 이런 가지까지 탄저병, 총체벌레, 진딧물을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탄저병 병원균부터 시작해갖고 총체벌레, 곰팡, 각종 곰팡이병, 그리고 각종 병해충 피해에 의해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방제를 꾸준히 해주셔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6월, 7월, 8월 정도까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병충해는 현재부터 서서히 밀도가 증가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해충과 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요 고추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로운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가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요 총체벌레가 요 가지 꽃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요 가지가 못생겨지고 뭔가
이쁘지 않게 가지가 나오면은 그것은 다 대부분 총체벌레 피해고, 잎 뒤를 보시면 잎 뒤에도 진딧물이 하나 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딧물 방제도 꾸준히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병과 해충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약재를 뿌려볼까 합니다. 이 고추에게 특히 비 오기 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가지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꽃 안에 새로운 순이 나온 곳에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약재를 두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방제를 하십니다. 돌려가면서 방제를 하시죠.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약재를 주로 이제 돌려서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요 두 가지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재를 두 가지를 뿌려주게 되면 요 스위핑 같은 경우에 고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속효성으로 닿으면 바로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님오일입니다. 님오일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조금 늦어도 그만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흡집 해충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흡집하면은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님오일입니다. 여기 이제 고삼 추출물이 들어간 스위핑이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약 1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검증된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삼입니다. 강력한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고삼인데요. 총체벌레, 진드물, 잎벌레, 깍지벌레 등 각종 나방류까지 방제가 가능한 그런 고삼이 들어간 스위핑이라는 약재인데요. 여기에는 또한 백리향 타임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균제 원료로 사용해오던 것인데요.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곰팡이균, 고추 탄저병, 역병, 입마름병 등을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병원에서도 살균제로 사용해오던 검증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 고삼 추출물 같은 경우에 96.6%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백리향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물 하나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첨가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위핑이라는 약재입니다. 여기에다가 님 오일까지 함께 첨가해서 뿌려주시게 되면은 그 효과를 더 톡톡히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속효성으로 병해충을 예방하는 거고, 요거는 지속성이 높고, 그 다음에 흡집해충을 아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님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작물에게 친환경 약재를 뿌리실 때 님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님은 인도 님나무 씨앗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농업, 그 다음에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자연 유래의 강력한 살충 성분입니다. 해충에게는 산란, 교미, 탈피, 섭식을 억제하고 서서히 죽이는 그런 지효성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흡집 해충인 진딧물, 응애, 총체벌레가 나중에 이 작물을 흡집하게 되면은 그 그 작물에게 흡수된 요 님오일 성분이 아자디락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해충의 몸속에 들어가면서 살충 효과를 나타냅니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두세 가지의 천연 살충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고삼, 님오일, 제충국, 데리스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님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지속성이 꽤 길고요.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벌레를 이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피를 하는 냄새가 좀 벌레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려주게 되면은 벌레도 기피하기 때문에 살충뿐만 아니라 기피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착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이렇게 주정을 사용합니다. 주정은 발효 주정을 사용하고요. 바로 에탄올입니다. 500배로 사용하시면 그만큼 살충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2배고 3배고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소주를 보시면 소주의 원료는 바로 이 발효 주정입니다. 주정에다 물을 섞어 주시면은 이 소주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수를 맞추는 거죠. 요거는 95%짜리 주정입니다. 주정은 이제 살충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안에 제가 님을 넣어 놨습니다. 지금 추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정 그냥 요 단용으로 주는 것보다 요 님에서 나오는 그런 살충 성분들, 기피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님 케이크와 그리고 계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피 또한 살균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기피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피를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다른 친환경 약재를 넣어주면서 이제 전착 효과도, 그다음 살충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님을 넣은, 그리고 여기 계피를 넣은 요것을 500배로 함께 뿌려주시면은 그만큼 효과를 더 높이실 수가 있고, 여기는 님과 그리고 주정 안에 그다음에 계피 성분 그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를 또 쫓는 그런 효과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를 요 주정 대용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는 소주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제 소주를 사다가 주시면 아무래도 소주 값이 비싸니까 이런 주정을 1리터나 2리터를 이렇게 구입해서 뿌려주시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약효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살충 효과도 한번 높여보세요. 주정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그래서 500배나 1000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에도 잘 혼용이 되고, 그리고 요 님 오일입니다. 님 오일은 다 같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기 님 오일 안에 살충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간 그런 님 오일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살충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똑같은 님 오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500배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제기에 넣고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는 한낮에 하지 마시고요. 이른 아침이나 조금 해가 진 다음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온도가 높게 되면은 이 약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시는 게 그만큼 효과도 좋고요. 약해도 그만큼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노린재 죽은 거 보세요. 단 몇 초 만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노린재인데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도 죽고, 얘도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붙어있던 나방 애벌레도 움직임 없이 죽었고요. 맞는 즉시 죽는 것 같아요. 여기 개미도 여기 붙어서 죽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대로 맞은 것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충분히 살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린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굉장히 빠르게 죽어버렸네요. 뭔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약 1분이 경과하였습니다. 30초 정도 되니까 한두 마리가 살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 죽은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 20초 있으니까 움직임이 없고 몸이 완전 굳어버렸네요.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몸이 굳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효과 진짜 짱이다.